실제로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네. 전국에 좀 집값 분위기, 서울, 수도권, 광역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지금 집값 분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실거래상으로 이제 광역시까지는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분위기도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거래 가액이 이제 다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일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급하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 옆 지역은 조금 좀 온도 차이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옆집 사정은 좋은데 나는 내 매물은 아직 이제 뭔가 찾아오는 기미가 없거나 그런 좀 괴리를 좀 느끼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직 안 오르는데 옆 동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상에서는 뭐 집값이 뭐 계속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들리고,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매물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뭐 중개소에서는 사람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 좀 간간히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갈아타려고 했던 곳들이 좀 계속 올라서 좀 조급해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이 좀 팔린다고 해가지고 매물을 내놨는데 이미 상급지 가려는 것들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조급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 좀 다채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장세라고 보셨으면 네. 광역시나 좀 지방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청주나 광주 아니면 이런 데는 분양시장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입지가 좋은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뭐 한정을 지어야 되긴 하겠지만, 분양시장은 되게 분위기들이 좋은데 뭐 10년 차 넘어가는 구축이라든가 15년 차 넘어가는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분위기 굉장히 차갑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이제 분양, 신축, 그 다음에 뭐 대장,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수요가 그런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제 구축 시장은 아직 좀 찬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조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수요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조금 예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그래도 분양권 거래들이 뭐 물론 마이너스 P 거래이긴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래들이 좀 그래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물량을 받아줄 만한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거래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투자자 수요만 의존했던 곳들은 이제 투자자 빠지면서 이제 완전히 아직도 거래 절벽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수요가 못 올라오는 경우도 네, 있고. 예. 그래도 지역민이 받아주던 시장은 중소도시라도 이제 지금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 있고 안 발생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지금 복합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급등장에서는 투자자들 수요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지방 도시들은.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값을 올려놨잖아요. 예. 그리고 건설사들도 그거에 맞춰서 분양가들을 이제 다 올렸죠. 그리고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분상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분양가를 올려서 이게 그 분양가에 대한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니까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크기와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크기에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역민들이 그걸 못 받아주잖아요. 구매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은 불안해지죠. 이걸 이 가격으로 못 팔겠다. 팔고 나간 사람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량을 계속 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의 실수요랑 투자자랑 같이 이제 들어간 단지라면은 물량들이 나오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보통 급등장 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지라고 불렸던 곳들, 예,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 수요들이 굉장히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물량이 나오지만 그거를 받아줄 지역민 수요는 없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 사이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의 전출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유롭기도 하고요. 예, 자유롭게 그냥 들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수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들은 그 도시 자체에 사는 사람들은 작지만 다른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요를 전체적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근데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전출입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고립돼 있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은 대부분 지역민들이 그 수요를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도시라고 하면 20만 이상으로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10만, 20만 그 지역민들의 소득 수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소득 수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래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투자자들의 소득 수준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들어오니까. 예, 왜냐하면 광역시에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의 투자자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더 많거든요. 지역민이 자기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집값의 수준하고 지역민이 사는 집값의 수준하고 다르다. 이게 괴리가 점점 벌어질수록 하락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은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대구나 이런 쪽에 굉장히 뭐 80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방금 키즈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근데 대구는 저는 거기는 광역시잖아요. 네. 광역시는 그래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광역시인 거고, 그리고 그런 광역시들은 투자자 소득 수준이나 지역민 소득 수준하고 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대구는 막 80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서울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하는 지역도 생긴다. 왜 이렇게 이게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공급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대구의 공급량이 너무 많았어서? 그렇죠. 10개가 있는, 그러니까는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50만 있는 지역하고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200 있는 지역은 200 있는 지역이 그렇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이 더 경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거래량을 볼 필요가 있죠. 대구의 거래량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예. 올해 들어서. 그래서 뭐 서구의 뭐 KTX 역세권이나 영무 예다음인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마피 거래이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놓은 매물들을 그 지역민들이 다 받아준 거예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득 수준도 투자자랑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놓는 물건을 받아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역민들이. 근데 대구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른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래량이 없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즈님이 생각하시기에 집 값이 결정되는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는 막 뭐 직주 근접도 얘기하고 막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교통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학군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어떤 게 집값의 가장 큰 결정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판돈이 커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는 기본적으로 판돈이 많은 곳에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판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는 서울에 판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돈이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소득 수준하고 연결이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판돈이 작은 데는 예를 들어서 판돈 5억짜리 살 수 있는 정도의 판돈밖에 안 되는 지역에 내가 10억으로 매물을 내놓는다고 한들 누가 사겠어요? 입장조차도 불가능한 그냥 수준이네요. 호가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호가랑 거래량이 실리는 호가랑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장이 오른다고 하니까 호가들은 지금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매도자들 기대치가 있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실려있는 호가는 신뢰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한 호가 정도 두 호가 정도 올라가 있는 호가는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호가다고 신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22년 6월,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근데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막 10억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샀다가 물리면 어떻게 네. 생각하니까. 그 판돈은 지역의 판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단지의 판돈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대단지가 잘 팔리는 이유는 대단지의 판돈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 세대수가 작은 데는 판돈이 작을 거 아닙니까? 판돈은 유동성이에요, 사실. 유동성을 저는 판돈이라고 그냥 얘기했던 것 뿐이고. 돈의 크기와 돈의 크기. 네. 예.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거 받을래 말래 얘가 아닙니까? 내가 내놓은 가격으로 너 이거 살래 말래. 카드를 열었을 때 지를래 말래 아니에요, 사실은.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카드를 열었을 때 받을래 말래. 소위 말해서 런 갈 거니 네. 아니면 스탑 할 거니 고 할 거니 스탑 할 거니. 네. 그러면 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스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돈이 있는 놈은 고를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스탑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고를 할 것인가가 그 지역의 집값을 결정한다는 거죠. 대충 키즈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뭐 부동산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 투자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키즈님 부동산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꼭 부동산. 네. 제가 다른 투자에 소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코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다 못하고 요것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좀 나는 잘하는구나. 그리고 난 이 부동산으로 좀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 같은 게 딱 있으세요? 아, 난 부동산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처음에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데가 부동산이군요. 수익이 났으니까요. 아,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이왕이면은 확률적으로 돈을 버는 데서 버는 걸 계속 해야지 확률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투자 자산이면서도 사실은 거주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고, 그 다음에 뭐 싱글이 되든, 뭐 가족이 있어서이든 간에 지금 자신이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자신이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다채로운 감정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자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또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는 또 유일한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거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소유와 거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뭐 땅도 마찬가지지만 소유, 거주 말고도 어떤 사회적인 만족감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회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큰 역할을 차지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거주의 만족감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잘 짓기 때문에 다 좋죠. 지방 소도시에 있는 집이나 서울에 있는 집이나 사실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거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거주의 만족감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인 만족감하고 투자 가치적인 만족감인데 사실은 투자 가치적으로는 수익률로만 따지면 강남이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안전자산화 되고 될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은 다른 데 있는 자산들이 높을 수 있죠. 마치 주식의 삼성전자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강남을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이게 자산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용의 만족감도 아닌 사회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결국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에 몰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미묘한 심리가 또 들어가 있는 자산이니까. 예. 그러니까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가격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또 되게 쉬운데 이게 내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가죠. 이게 가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사회적인 만족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그러면 그 키즈님이 16년 동안 투자하면서 투자적인 관점 말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사는 거 말고 네.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일 뿌듯하셨던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사실은 실거주는 저는 일찌감치 그냥 타협을 했어요. 사회적인 만족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더 높은 상급지를 향해서 달려갔겠죠. 근데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가액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예,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게 가장 저한테는 그게 저의 가장 뿌듯한. 뿌듯하다기보다도 이제 그게 제 투자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철학이자 목표.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개인적인 궁금함이 드는데 키즈님은 언제까지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런 목표가 좀 있으세요? 난 여기까지 딱 하면 그만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 이거 지금 내 판단,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판단대로 했던 이 실행 과정들이 이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 그리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거는 그런 거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웠던 거를 같이 해결하고 이런 거를 지금은 더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